여러분들 오늘의 제목이 생애 전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아이고, 보이셨나요? 아,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저는 강의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마이크를 열고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은 시니어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현재 사역을 준비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시거나 그러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니어 분들은 생애 전환기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애 전환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니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어려운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대답 부탁드릴게요. 시니어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 예, 좋습니다. 위로와 격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건강? 건강, 맞습니다. 아, 조이스님, 네.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조이스님, 예. 다음 주 시작할 때요,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이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부끄럽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나 되는 무료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를 너무 교회 단상에 올라가서 주일날 대표 기도 하듯이 열심히 연습하지는 마시고요.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니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거 여러분들 조이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부를 맡고 계시거나 또는 시니어 사역들을 하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자, 모임을 시작한다? 첫 번째 뭘 하죠? 기도하죠. 인사부터 그렇죠. 하죠, 인사. 인사하고 예. 기도하죠. 예, 좋습니다. 우리는 공식처럼 인사하거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운동이요. 운동하시나요? 거기에서는요? 상담 먹어요. 먹어요. 먹습니까? 네. 네.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걸 하시나요? 먹고 안부 교제 안부.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죠. 지나셔야 되는 얘기를 듣고.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도 한번 그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시니어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을 할 건데요. 어, 왜 이 수업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드릴게요.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자, 앉아서 하는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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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마음으로 해볼게요. 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유행가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유행가 노래 가사이지요.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아유, 네, 있으신 분 딱 한 분 계신가 봐요. 답을 한 분만 하셨어요. 자, 제 수업은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미 다 배운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것 있으셨나요? 따라하는데 바빠서 가사를 볼 틈도 없으셨을까요, 설마? 그러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얘기해 주실 분 한 분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소리가 아, 네. 김혜정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이 노래 가사 속에 있어요. 어,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데요. 아마 시니어 100세의 사역을 얘기하시는 그리고 배우고 있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속에 가지고서 아마 이 수업을 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시사하는 바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여행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미국에 네, 왔는데 네. 예, 제가 사는 곳이 워싱턴 시애틀이거든요. 아, 여기서 네, 동부 쪽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가면 외나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네, 꼭 그랜드 캐년처럼 그런 환경이었고 벌레도 하나도 없었고 오래전에 갔었는데 한 2008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갔다 온 지가. 근데 굉장히 깨끗했고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떠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생각했고 지구는 둥글구나 세상도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신지 사모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전사님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네. 불편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이라고 꼭 불러주세요. 사모니까 사모님을 불러주세요. 꼭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가 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네, 문창선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우리가 여행지를 얘기할 때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한 군데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좋겠지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생애 전환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요.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남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두 가지라도 있는지 그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지금 여행지가 남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돌아온 삶을 지나볼 때 꼭 기억에 남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들도 슬펐던 것들도 힘든 것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전환기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애 전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생애 전환기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내려볼까 하고요. 생애 전환기 변화, 노화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 그리고 웰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생애 전환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미주장신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같이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니어 분들의 삶의 전환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77세, 한국인은 83세, 일본인 84세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인의 수명이 남자는 74.8세, 여자는 80.2세.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2022년도에 한국의 통계를 보면 그 위에는 미국에서 한 통계고 밑에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통계인데요. 한국인들이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예요. 그래서 제가 2025년도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2025년도에 통계가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것이 있었는데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별로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근데 보면 조금 더 이제 데이터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요. 어, 워싱턴에 보면은 복지상조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상조회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갑니다. 아무래도 보험금 수령이라든가 장례에 대한 것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쪽의 통계를 보자면 한국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 평균 88.6세에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한 2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남자와 여자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계보다 더 오래 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80 넘으신 분들은 뭐 쉽게 볼 수 있고 90 넘으신 분들도 요즘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수명은 내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65.8세예요. 기대 수명과 약 17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더 살아가야 할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여성분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15년, 17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건강 수명이 더 낮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엔 왜 일상의 삶 속에서는 더 오래 살고 있는데 건강 수명은 더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또 여전히 너무 조용하신데요. 네. 원하는 활동이나 그 활동 범위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못하게 되시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마 대답을 겉으로 안 하셨지만 속으로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65.8세로 그 이전에는 좀 더 높았어요. 사람들이 건강 수명이 더 높았는데 이것이 건강 수명이 더 떨어졌어요. 기대 수명이. 그렇게 되는 어떤 건강 수명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코비드를 우리가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또다시 이 땅에 코비드 같은 그런 질병이 돌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건강 수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니어분들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훨씬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했었지? 아까 기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있고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실 거고요. 그런데 시니어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럼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시니어 사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면 어, 시니어분들의 어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권면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아이고 어떤 비타민이 더 좋대더라. 이거 먹어봐.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시니어분들의 모임이 있을 때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면서 시니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의해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실제로 교회에서 제가 초청해서 강의를 갈 때 저는 시작할 때 대체적으로 교회 이제 목사님이나 분들한테 시니어 담당하신 분들한테 물론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여쭤봐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세상의 음악을 트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시죠, 여러분들? 구자옥 목사님이 하신 트로트 찬송 그런 거 아시죠? 거기도 보면 재미있는 율동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함으로써 시니어분들이 조금 더 운동을 할 수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욱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호기 목사님이 민숙이라는 예명으로 트롯 찬양 뭐 이런 걸 하면서 율동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분들 중에서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고 그리고 어,
보험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은 시니어 센터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니어 센터를 다니시게 되면 운동을 하시거나 거기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메디케어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시니어 센터를 가셔서 운동을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애매한 계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집안이 형편이 뭐 어렵지 않아서 메디칼을 받을 수 없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몸이 건강하실 때는 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여러분들 들으셨죠? 주로 어떤 걸 하시죠? 몸이 건강하신데 뭐 우리 시니어 센터 그런 센터 갈 수 없는 분들은 뭘 하시던가요?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뭐, 골프, 뭐, 네네. 여행, 골프. 예. 그런 것도 하죠. 그 그리고 먹고, 뭐, 먹는 데 찾아다니고, 뭐, 예, 예.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할까요? 음, 뉴욕에서 하는 그런 월화수목금토일 걷기 모임이나 뭐 요즘에는 그 뭐더라 그 뭐죠 실내에서 하는 테니스 같은 그 피클볼. 예, 피커볼 그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시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고 운전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하시는 것들 거예요. 그죠? 네네. 액티브 시니더. 네, 액티비티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캘리포니아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월요일은 쉬시고 화, 수, 목, 금을 각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시니어 프로그램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그 시니어 분들이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떤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 또 다른 교회에서 그분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다니세요?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자, 본인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다니는 성당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고 그러길래 그냥 친구 따라서 오게 돼서 좋아서 요일별로 이 교회 저 교회 해서 화수목금을 꽉 채워서 다니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큰 교회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자원으로만 가지고는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시니어에 관한 사역자들이,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니어에 대해 전문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것보다도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적 자원이요. 네.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시니어들은 많은데 네. 그전에는 시니어 문회 산타를 해가지고 많이들 왔었는데 지금은 원더드가 한 데이케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뭐 너무 작으니까 아직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 아,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 그 사역자, 목사님의 어떤 그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우리 아직 한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확고한 생각이 여기에 이 일에 대한 비전이 꿈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균 수명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적은 인원으로도 시니어 담당 사역자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또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 수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붙이는 명칭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시니어부, 노인부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만, 실버부, 어르신, 백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시니어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니어라는 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여러 다른 거보다도 같은 말이잖아요. 시니어가 결국 노인이라는 말인데 그 네, 뉘앙스가 영어를 쓰니까 좀 액티브한 느낌이 있어 그런지 저희도 여러 말 중에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 그 센터를 시니어 센터라고 그냥 시니어 모임, 시니어 사역부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네, 그러시군요.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하신가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냥 경로부. 네. 네? 경로, 경로부. 경로부. 네네. 그렇군요. 네.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시군요. 네. 자, 각 교회마다 부르는 명칭들이 각각 다른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시니어부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실버, 데카페가 많았는데요. 어, 저는 교회에서 이 이름을 정해주는 것보다 시니어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부, 뭐 예를 들어서 교회마다 다르실 거예요. 뭐 75세 이상 또는 85세 이상 어떤 교회마다 그 시니어부로 들어가는 나이가 다를 텐데요. 미국의 경우에서 연방 센서스국에서는 65세 이상을 시니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더 어덜트라고 하는 경우에 예전에 보면은 2010년에 인구의 13% 정도였어요. 미국 인구의. 그런데 지금 미국계인 경우에도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2060년에는 미국 전체 인구 24%, 거의 4분의 1이 되는 셈이죠. 2,800만 명 정도가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일본 사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미국에서도 곧 닥칠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고 사육의 중요성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라는 것이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맥도날드 이런 데서 커피를 싸게 마시는 게 몇 살부터인지 아시죠? 네, 몇 살이지요? 55세.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55, 몰랐네. 안 모르잖아. 55세. 예, 맞습니다. 미국의 대중음식점들 중에서는 55세부터 시니어로 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렇죠? 예. 미국의 사회에서조차도 시니어라는 나이가 언제라고 그러니까 정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에서도 시니어 어르신들의 연령을 각 교회마다 하고 있는 연령이 다 다르다는 그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일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요즘은 시니어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시니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몇 살부터 해야 될지를 아마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DMV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같은 경우는 저는 캘리포니아 살고 있으니까요. 70세 이상을 이제 특별 기준으로 봐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에서는 80세부터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시니어부든 노인부든 실버 어르신이든 뭐라고 이름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제안을 드린 거 하나는 시니어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고 이름을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연령별 시니어에 대해서 그럼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어, 시니어들을 미국에서는 55세부터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음식점들에서 55세부터 할인되는 데도 많고요. 여러분들 옷 사는 곳 중에서 러스 같은 데 경우에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55세 이상들한테 10% 할인해 줍니다. 예, 그런 것들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할인되는데 찾아가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령별 시니어들의 그것을 본다면
영 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에서 64세 정도를 삶의 능력이 가장 많고 경륜도 높고 성숙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나이를 지금 시니어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점점 고령화되는 추세에서는 이 정도 나이를 시니어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중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신중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영 올드라고 하는 이 제너레이션을 신중년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미들 올드라고 해서 은퇴 후에 이제 취미 활동 및 여가 생활 즐기는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뭐 우리가 좀 더 프리한 어떤 시니어들 그래서 조금 더 움직임이 자유한 시니어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드라고 해서 이때부터가 사회 활동이 줄어들고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때입니다. 교회에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시니어 사역이 지금 미들올드인지 올드인지 아니면 올디스트라고 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이별을 하는 경우들이 쉽게 말해서 사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미드로 올드를 타겟으로 할지 올드를 타겟으로 할지 올디스트를 타겟으로 할지 이 타겟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시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니어 계층의 타겟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미들 올드. 음, 예. 미들 올드요. 네. 네. 그렇군요. 미드롤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들. 예,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는 70세까지는 네. 들어오지 않아요. 시니어 사역부에. 왜냐하면 음, 본인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젊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일도 하시기 때문에 70세 이상 이하는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 하시고 70 넘어서 80까지가 제일 액티브 하시고 80 넘으시면 또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70에서 80세가 훨씬, 제일 많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시니어 내에서요. 그러신 것 네.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한 교회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겁니다. 근데 이 연령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져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 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75세 요즘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가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70대만 돼도 젊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80대는 돼야 그래도 중간 정도나 갈등 말등하고 80 중반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분들은 뭔가 그래도 갈 데가 있기 때문에 고립감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갈 수 없으신 시니어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나이가 한 80대 미만, 80세 미만이어서 뭔가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은 각 교회 프로그램도 다니고요. 아까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운동도 다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올디스트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겟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신건강국에서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시니어 분들의 자살률이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니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또는 교회를 아니라 할지라도 타 종교까지 포함해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니어 사역의 타겟층을 어느 쪽으로 두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간에 올디스트한 분들을 위한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생애 전환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지, 나이에 맞는 웰빙의 삶이 있는지, 웰빙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 아까 처음에 노래에서 나왔죠? 뭐라고 나왔었죠? 아, 그 노래 가사에 나이는 나왔었는지.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죠. 네.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근데 그 연령대 나이에 맞는 웰빙의 삶은 따로 있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예쁜 귀여운 옷을 입고 나와서 춤추는 것은 귀엽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귀여운 춤을 추면 한 번은 웃을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아마 그러겠죠. 저 어르신이 왜 저러실까? 그러겠죠. 그래서 나이에 맞는 웰빙의 삶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웰빙의 영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애 전환기를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60세 이상에 직면한 변화라고 말이죠. 60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보통의 경우에 퇴직을 하는 나이가 60세 전후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뭐 메디칼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고 연금 수령 이런 것들 얘기하는 나이대가 이때쯤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연금을 몇 살 정도부터 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 다들 67세? 그렇죠. 67세. 그렇죠. 네네. 다들 너무 젊으셔서 연금을 안 타셔서 모르시는군요. 네. 그죠? 네. 자, 연금을, 다른 어떤 데미지 없이 탈 수 있는 게 67세부터라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고요. 그 이전에는 62세 정도부터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에 직면한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이것이 더 높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삶의 전환기가 꼭 나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전환기가 결혼을 했을 때도 내 삶이 변화되는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미국에 살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죠. 한국에 살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어디에 살아도 살아가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졸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어떤 별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별이 될 수도 있고요. 생애 전환기 중에 가장 큰 걸 얘기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시니어분들, 어르신들은 이민을 왔을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전환기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에 따른 변화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난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힘들었어 할 수도 있고요. 대학교 가서 집을 떠났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애 전환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니어 분들을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각자 고유한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생애 전환기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목회를 하는 분들의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자, 이런 생애 전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니어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생애 전환기 또는 삶의 변곡점에서 힘든 일이 그것이 가슴 속에 남아서 누군가를 콕콕 찔러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교회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강의를 하러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사역자 분들이시나
아니면 그 신협을 담당하시는 분 또는 권사님들이 와서 저에게 슬쩍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이 좀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믿음도 너무 좋고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고 성경통도 1년에 몇 차례씩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말로써 모든 것을 까먹으시는 분들이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교회도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는 분들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아니면 한두 명 정도는 있으신가요? 대답이 없으시면 다 없는 걸로 생각할까요? 아, 훌륭하신 여기 사역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이 마음의 상처쯤은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제가 봤던 그런 그분들, 그 교회에서는 한두 명씩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들의 생애 전환기를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신앙과 상관없이 그분들의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내 삶에 있어서의 생애 전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애 전환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단 한 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럴 것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불렀던 바로 그 시기가 저의 생애 전환기였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내 삶에 있어서 뭔가 달라졌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이때는 내 삶이 이렇게 변해졌다고 하는 것들이요. 잠깐 시간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 2, 3분 정도 한번 내 삶의 전환기를 한번 써보세요. 몇 번 정도가 내 삶의 전환기가 되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말은 낙동강 모래알처럼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제가 시간을 더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예, 이쯤에서 스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의 전환기 살펴보셨나요? 혹시 내 생의 전환기가 몇 번쯤 있었을까요? 혹시 나눠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애 전환기가 아주 180도 명확한데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삶과 미국의 삶인데, 한국에서의 저의 삶은 완전히 이기적인 거, 목표 하나 설정해 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옆 사람 안 돌보고 하나님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미국에 건너온 이유는 그 목적을 좀 더 크게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그걸 못 이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없는 거예요. 제 목표가 실패한 후부터 제 목표라든가 제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뭐 장래 뭐 은퇴연금이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뭐 네, 자세한 얘기 하려면 많으니까 그것만 네, 얘기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환경이 이민, 네네. 이민 전과 이민 후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셨군요. 꼭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기는 감사합니다. 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평범하고요. 네네. 좀 더 이제 좀 주제 넘지만은 성경에 비교하면은 한국은 비교하면은 저에게는 애굽이었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의 생활이 지속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저의 생활은 저는 없고 어떻게 하다가 아 그냥 그렇게 또 초기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시작하다가 그게 어떻게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덕분에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요. 미국에 와서. 환경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하나님 모르고 살다 지금 좀 뭐 그냥 은퇴해가지고
호강하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다가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감사한 거죠. 미국에 온 것이.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내 삶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어쩌면 시니어분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 혹시 또 얘기해 주실 분도 계신가요? 예, 하실 말씀들은 굉장히 많지만 너무나도 오늘은 과묵한 것으로 제가 이해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니어분들의 사역을 하실 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삶이 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들을 시작하거나 그럴 때 어떤 부서를 만들거나 할 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삶에 있어서 생애 전환기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 생애 전환기가 어떤 분은 정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어려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감해 준다라는 것은 그저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훈련되셨고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분들의 삶의 생애 전환기를 들어봐 주시고요. 그분들의 어떤 풀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그분들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갔던 교회들에 대해서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갔던 시니어 센터나 제가 했던 곳에서만 그 경험치를 갖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한결 같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 몇몇 분은 정말 이곳에 있으면 힘들다.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는 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말로써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시니어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뭐 7번씩, 70번씩 그렇게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번 때문에 시니어 사역부 전체가 내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생애 전환기에 대한 것을 예전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예전에는요, 3단계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면서 학업을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취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한 30년쯤, 20몇 년쯤 일하고 나면 퇴직을 했고, 퇴직 후의 삶을 조금 지내다가, 그 다음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을 가는 것으로 끝났죠. 그런데 지금은 생애 전환기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요. 현재는 다단계의 삶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다단계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퍼스트 에이지라고 해서 이제 예전에 학업했던 취업과 가정을 이뤘던 세컨 에이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것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취업은 하지만 가정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주위나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네 가정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네 가정에 보면 결혼 안 한 자녀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자녀가 네명이 있는데, 큰애가 40대 시작해서 막내가 30대 중반인데, 아무도 결혼을 안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 자녀들은 결혼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라고만 기도했을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근데 목사님네 가정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에이지가 예전에는 취업과 가정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취업만 있고 가정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그리고 이제 시니어 에이지로 막 진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손주가 없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차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전 한 직장에서 오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좀 다르겠죠. 40대, 50대쯤 되면은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뭐 5, 6도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그랬죠. 50대까지 뭐 회사에 있으면 도둑이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미국도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AI로 인해서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젊은 사람들 취업도 못하고 있는 그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파이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썰데이즈라고 해서 다시 2차 성장을 하는 때가 40대, 50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가정을 꾸리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들 40대 초중반, 여자들 40대 초반에 초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단계를 지나서 그다음 시니어 단계라고 하는데 이 시니어 단계를 몇 살부터라고 해야 될지가 우리가 가져야 될 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맥도날드에서는 55세부터 커피를 싸게 준다고 해서 예전에 무료 커피였었죠. 그걸 준다고 해서 55세부터 시니어로 보는 경우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시니어에 대한 연령별이 다른 걸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애 전환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마다 할 이야기들이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들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년 때부터 해서 우리 시니어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삶의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신앙적인 것과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성장이라는 것이 40대, 50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더 나이 드는 올드 쪽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이 65세까지 이제 신중년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따른 나의 웰빙에 대한 삶도 물론 이해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아마 해야 될 역할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가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70이 넘으셔서 80 가까우신 분들이 성가대 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아름답죠. 참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소리가 잘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80을 다 되셔서 예전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정의 피치가 자꾸 떨어진다거나 또는 소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성가대의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가대 지휘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고충을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내 나이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조금 더 내려놔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그 나이에 맞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용감한 현실주의와 성숙한 낙관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과대를 나오면 할 일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겠죠. 내 나이에 맞는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낙관주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좋아합니다. 기독교인 분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이타적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에 대한 배려는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또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지금 90이 다 돼가는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이러저러하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예전에 이민 1세대이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교회 전세금도 한국에서는 교회 자기 살고 있는 전세금도 빼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셨겠죠. 어, 그 권사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막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빤스 살 돈이 없어서 빤스에 구멍을 뚫렸어. 라고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좋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삶이 100% 맞다라고 우리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빤스 살 돈은 남겨놓고, 팬티 살 돈은 남겨놓고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요. 이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 그분의 삶이 기쁨과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나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시니어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로 오셨던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우리가 말로 정말 한 장으로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나 때는 이랬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 때는 이랬는데 하면서 부엌의 살림에 예를 들어 교회 부엌 살림에 관여하시면서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시는 권사님들도 가끔은 있지요. 그러할 때, 나 때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부엌 일에 손을 떼서 젊은 사람들에 넘겨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구순이 되신 시니어 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건 너무 좋지만, 어, 어, 언제나 한식만 고집하시면서 젊은 세대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타인과 친밀한 관계의 조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니어가 되었을 때 보다 성숙하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분들이 가져야 될 2차 성장을 위한 어,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시니어 분들과 교회에서라도 교회에서 시니어 분들하고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또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같이 나눠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니어분들의 생애 전환기를 어, D로 표현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생애 전환기를 이것만 들으면 좀 슬프죠. 쇠퇴, 질병, 의존, 우울, 노쇠. 그래서 죽음으로 간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니의 생애 전환기를 이렇게 D로 시작하는 데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R로 말이죠. 그래서 리뉴얼하고 리버스하고 이렇게 하는 갱신, 재탄생, 쇄신, 원기회복, 회춘이라고 하는 우리가 R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은퇴 후에 스트레스가 더 적어졌는지, 뭐 여행과 취미를 위한 시간이 더 많아졌는지, 자신을 더 잘 돌보고 있는지,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인간관계가 더 좋아졌는지, 은퇴 후에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좋아졌다라고 대답하는 게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 목회자인데요. 네. 은퇴가 제 그 생애에서 가장 큰 그런 전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스트레스가 적어졌는가 아니죠. 더 많아진 것 같고, 더 시간이 많아진 건 분명한데도 그 시간을 활용할 줄을 몰라서 더 힘들고, 그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질문에 보면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지금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퇴 후의 삶을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처음 1, 2년 동안은 여기 있는 것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은퇴 2년째, 5년차 넘어가면요, 이것이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자 35%가 스트레스 수준이 비슷하고 23%는 은퇴 전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은퇴하시면 아우 신경 쓸 게 없는데 뭐가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은퇴자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참 좋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은퇴 후 한 2년, 5년 후부터는 달라집니다. 별로 갈 곳도 없어지고요. 여행도 그전처럼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여행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부부간의 여행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그룹 여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자분들이 예전보다 운동량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덜 건강하게 먹습니다. 가족이 많을 때 많은 국을 끓일 때 훨씬 맛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적은 양의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 은퇴자의 39%가 전보다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빠서 특별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전에는 내가 바빠서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신경을 못 써서 사이가 나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경을 못 썼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래서 내가 은퇴만 하면 내가 부인과 자녀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서 관계가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은퇴 후에도 가족이나 배우자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까지 기다렸던 배우자들이 결혼을 얘기하는 때가 바로 은퇴 후 2년 정도, 2년과 5년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 실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더 보듬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할까요? 은퇴자들의 3대 바보 들어보셨나요?
예. 3대 바보요. 은퇴자들의 3대 바보가 이렇다고 합니다. 모처럼 주말 약속이 있는데 자녀가 손주를 급하게 맡긴다고 할 때 예스하는 시니어가 3대 바보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바보는 누굴까요? 자녀들한테 미리 재산 나누어주는 시니어. 세 번째는 뭘까요? 자녀와 손주들이 놀러 올 수 있도록 큰 집을 고수하는 시니어가 3대 바보라고 합니다. 네. 좀 쉬어 가셨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은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애 전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를 했는데요. 자, 우리 은퇴 후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스트레스 요인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하나가 재정적인 것입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가 되게 되는데 예전에 인컴이 있으셨던 분들은 은퇴 후에 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연금이 뭐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서적인 것입니다. 외로움이라든지 많이 생기고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사람들의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감정의 교류들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만성 질병,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시니어분들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서류 같은 것들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LA 한인타운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시니어 센터나 이런 데 가면 그거 시니어 센터에 계시는 데이케어 센터에 있으신 분들이 모든 서류들을 다 봐주고 그 답장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영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이제 어, 교회에서도 1.5세, 2세, 그리고 1세들의 목회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이곳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다면 1.5세, 2세와 우리 1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도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류 봐주는 것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이 가까이 산다고 하면 그래도 자녀에게 의존을 하지만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봐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스캠 같은 것들, 스팸 메일 같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는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돈 내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돈을 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스팸 메일인데도 말이죠.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은행에서 매월 699씩, 6불 9구니까 사실 7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돈이 나가는지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1년이 넘게 그렇게 내고 계셨더랬어요. 근데 그것이 내야 될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팸이었는데 모르고 그러셨던 거죠. 이것을 영어를 좀 잘 아시는 분이 옆에서 도와줬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5세, 2세들이 있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시니어 분들과 1.5세, 2세가 이런 것들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재정에서도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의료비 지출입니다. 의료비라는 것이 보험에 따라서 물론 다르다. 그래서 뭐 아이고 메디케어 있으면 다 돼라고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민자 사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서류 미비자인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금 관리 이런 것들도 돕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교회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에 대한 것들을 시니어 분들만을 위한 재정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알아봐서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시니어 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특별 세미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다운사이징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니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내가 전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동네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정서적인 외로움은 신앙만으로 이겨내기에는 때로는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때 더욱더 돌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또는 젊은 어떤 그런 학생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젊은 교육 사람들이 시니어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0분씩 전화드리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씩만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드려서 그냥 소소한 얘기 하는 거죠. 오늘 날씨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뭘 드셨어요? 하는 이런 간단한 것들이요.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봉사활동, 대학교도 그렇지만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합니다. 근데 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넌프라핏 단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봉사활동을요,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분들에게 뭐 일주일에 한 번 10분씩 전화를 해주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시간을 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신다면 다운사이징을 해서 뭔가 다른 곳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이분들의 정서적인 외로움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각 교회마다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아파트, 양로병원, 양로호텔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섬김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좋은 일이겠죠. 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빈둥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집안에 사람들이 예전에 한 동지에 있었는데 전부 다 자녀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거죠. 근데 요즘의 시니어들은 옛날의 시니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빈둥지는군을 예전에는 한 번을 겪었다 하더니 지금 두 번을 겪습니다. 왜 두 번을 겪을까요? 네. 왜 두 번씩 겪을까요? 바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미국 사회에서도 손주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인 자녀들이 독립해 나갈 때는 그래 결혼해서 나갔고 잘 살았고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마음 한구석은 그렇지만 그럴 때 다 그 자녀들이 커서 우리 애들 좀 봐줘요. 그래서 애들을 봐줘요. 그러면서 시니어분들이 다시 활력을 얻으세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손주들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때 느끼는 이 빈둥지 신드롬은 첫째 내 자녀를 보낼 때보다 더욱더 심하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고립감, 외로움이 더 있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더 할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빈둥지 신드롬을 세컨으로 겪을 때 그때 더 많이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 얘기 더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혼자라고 해서 있다고 해서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별 같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혼자서 남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특별히 남성분들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성분들이 국을 한 솥단지 다 끓여놓고 가면 남성분들은 두렵다라고 얘기하시죠. 부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들이 집에서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성분들이 집에서 부인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는 집안일을 부인이 다 해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서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이 남성분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와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때로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교회에 문화센터를 하거나 각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 중에 시사문화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사문화반이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뭐 한국 신문들도 많이들 보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는 신문들 중에서 내가 이번 주에 봤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씩 얘기 나누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미국 뉴스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본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비슷한 유튜브가 계속 생성이 되고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한쪽을 보게 되면서 시선이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시니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교감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에 어떤 일선을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시니어분들한테 시사반이라고 하면 거창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한국의 신문을 보고서 내가 느꼈던 것들 뭐 한 가지씩 나누기 이런 거 하는 것만 하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만 보는 시니어분들이 특별히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녀들하고 여러 가지 말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나 교회 등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싱턴 대학의 이 교수님, 존 같은 교수님 이런 얘기 했어요. 하루 20분 뛰는 것보다 배우자와 대화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법을 좀 더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는 것이 시니어 웰빙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데서 또 하나 하는 것들 중에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 때는 이랬어라는 것도 있지만 어, 또 현재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감정이 생깁니다. 은퇴 후에 내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했어. 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주신 일을 너무 열심히 잘했고 이런 것도 성취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봤던 지금까지 읽었던 그 많은 책들, 지혜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후회와 실망과 절망.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극심한 외로움이나 어, 불안 쪽으로 가겠죠.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이 감정의 시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다른 것입니다. 에릭 에디슨이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심리학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각 나이, 연령별로, 단계별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룰 8단계, 마지막 단계가 이제 노년기 또는 시니어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65세 이상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니어분들이 오는 것이 자아통합대 절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살았던 삶,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면서 성취감 또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잘못 쓴 인생에 대한 후회, 절망, 비통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니어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종교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도 자아가 잘 통합이 되어서 성숙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내면 안에서는 다른 말을 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귓가에서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자녀들이 너를 보러 오지도 않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모릅니다. 그분들 귓속에서는요. 네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가 있다고 봐. 교회에서 네가 장로로, 네가 목사로 뭘 했었지만 지금 너를 불러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요, 내가 정말로 성공했던 삶을 살았느냐,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절망감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시니어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어때했는지를 우리가 들어봐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겸손으로 아마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뭐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부라든가 아니면 시니어분들과 젊은 세대와의 만남,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의 신앙의 간증을 듣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니어분들은 내가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것은 참 감사했고 이런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절망 속에 후회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간증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감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이 다시 한번 삶의 전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회가 아닌 감사의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들 아마 전 시간에도 그러고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할 겁니다. 대체로 아까도 우리가 D, R 그러면서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부정적인 관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중에는 뭐 고집스러움이라는 것이 굉장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문 같은 것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한테 신문에서 있었던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집스러움이 아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감정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또는 삶의 나눔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어떤 것을 나누잖아요. 마치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어떤 신문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것도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을 잘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경우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긍정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있지만 이때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타인의 시선을 예전보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외모적인 것을 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함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요. 멘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풍부한 지혜, 그리고 풍부한 이해력, 삶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요. 어떤 이런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리질리언스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인데요. 시니어 시기에는 회복 탄력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삶이 끝이라 생각을 합니다면 어르신들은 그래,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라는 지혜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무한한 그런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의 시간들을 그런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1세와 1.5세, 2세 간에 같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 노화에 대한 관점이라는 말인데요. 여기 미국에서 네, 미국의 의학 잡지에 있는 말입니다.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받아들이는 시니어들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보다 장애를 겪고는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 우리가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삶이 몸에 많이 배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회복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 말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분들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는 긍정적인 얘기들만 하시는 분들만 계신가요? 아니 무슨 의견만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 한 명 정도는 있으셨나요?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한 명쯤은.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이라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부정적인 걸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 말씀에는요, 그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의 성숙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불안감이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불안감이 많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잘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2의 3의 대책까지도 생각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웰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정서적인 웰빙, 건강에 대한 웰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아까 제일 먼저 운동을 했었죠. 또 시니어분들이 웰빙을 위해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신체 운동, 건강한 식생활, 휴식, 좋은 잠, 취미, 멘토링, 코칭, 정서적 건강 유지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휴식, 영양 이것이 정말 3대 정말 중요한 것들 중 하나인데요. 신체 운동 중에 걷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3일 이상 햇볕 쬐기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사시는 곳은 각각 다를 거예요. 캘리포니아 살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바이타민 D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바이타민 D는 햇볕을 쐬면서 생성이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캘리포니아 살면서도 또는 플로리다 아니면 하와이 사시는 분들도 바이타민 D를 처방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예, 햇볕량이 부족해서겠죠. 왜 햇볕량이 부족할까요? 운동을 안 해서 그럴까요? 예. 시니어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꼬박꼬박 밖에 나가서 걷고 있다고요. 그렇게 운동을 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의사가 바이타민 D를 처방을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운동을 하시기 전에 얼굴에 뭐를 바르실까요? 운- 선크림, 그렇죠. 선크림을 바르죠. 선크림을 바르고 또 뭘 합니까?
모자를 씁니다. 챙이 음. 넓은 모자요. 그리고 팔은 어떻게 해요? 팔에도 긴 팔일까 뭐, 봐 토시를 예. 하죠. 음. 토시를 하죠. 그리고 긴 바지를 입으십니다. 짧은 바지 입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십니다. 운동을 30분 동안 열심히 걸으셨어요. 햇볕은 어디 받으셨을까요? 없어요. 음. 햇볕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셨기 때문에요. 피, 햇볕을 받은 일이 없이 다 반사되거든요. 그래서 음. 바이타민 D가 부족해서 바이타민 D를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이타민 D가 햇볕 받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햇볕을 받을 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이타민 D가 생성이 있으면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성을 하고 그게 잠과 그것이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시니어 분들이 잠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음.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니어분들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그런데도 잠도 못 자고 그런다라고 하실 때 햇빛 요법, 일광요법이라고 하는데요. 햇볕을 쬐을 때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얼굴은 소중하니까, 얼굴은 선크림을 바르시더라도 손이나 팔에는 선크림을 안 바르고 좀 햇볕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을 자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해요. 누구 말을 들어보니 어떤 게 하는 게 좋대더라 하는 거 말고요. 나한테 맞는 운동을 맡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이제 각 교회에서 요즘 인기 있는 운동이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있었죠? 실내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클볼. 맞습니다. 피클볼이 요즘 많이 있어서 피클볼이 이제 교회별로 교회 대항전까지도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남부 쪽에서 그런 것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시니어를 아까 연령대로 좀 나눴죠. 올디스탄 더 그런 분들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클볼도 운동량이 꽤 되거든요. 나이에 맞는 그래서 운동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나이 들면 잠이 다 어려워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니어 분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햇볕의 양이 부족한 것들도 있고 시니어 분들의 잠이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경동지 장애의 전조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코를 골거나 하는 분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분들 중에서는 다리에 밤에 자다가 다리에 뭐 경련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지정맥류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약을 먹기만 하면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모르시는 시니어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서 잠 자는 게 어렵다라는 말을 주치의한테 얘기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잘 먹는 게 중요한 거는 바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 사별하시고 혼자 계신 시니어분들은 먹는 게 굉장히 부실해지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 교회 차원에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시중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반찬을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또 여력이 된다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찬 어떤 사역 같은 경우들도 교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운동 전에 신경만 보이시죠? 운동 2주 후, 운동 2개월 후에 보이시죠?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는 운동을 하는 것이 다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했을 때 운동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뇌에 있는 신경망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가 지나면 그것이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에 그것이 더 이상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다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매, 경도인지 장애인데요. 이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도인지 장애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때문이죠. 그래서 뇌 신경망을 이렇게 신경망이 하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와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또 다른 신경망이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뇌의 과속성인데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처음 했을 때처럼 어떤 분들은 시니어 분들이 걷기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앉아서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처럼 노래와 그 춤이 같이 결합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미 활동들이 있겠죠. 원예부터 시작해서 성경 필사, 사진,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어떤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교회에서나 어떤 센터에서들 어떤 카톡 하는 법들을 배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잘 보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또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핸드폰에 있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해주는 것만 들어도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는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요 하는 경우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라면 시니어 분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것만도 도움이 됩니다. 핸드폰에서 단지 활자 크기를 키우는 것 하나. 이것만들도 시니어 분들은요, 핸드폰을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활자 크기 키우는 것, 이런 것들 쉬운 것부터 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예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아마 목사님들, 이게 아마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니어 분들이 시니어 아파트에 살면서도 깻잎이라든가 상추라든가 키워서 나눠주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 나누는 기쁨이 주는 것들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반려식물 키우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반려식물 키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려식물 키우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체조 노래 제목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원예 같은 경우에 이럴 수가 있어요. 집이 있고 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가 하냐면 꼭 그건 아니거든요. 시니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화분으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고령층이라 할지라도 화분에 물 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반려식물 키우기 같은 것들을 같이 해보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 깻잎이라든가 상치라든가 일년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을 같이 그것을 만들기를 하고 그래서 각자 집에 가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만들도 시니어 분들이 삶의 활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멘토링 코칭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시니어는 옛날 시니어들은 또 다른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K 열풍이라는 것입니다. K 열풍이요. 생각보다 한국의 문화를 알고 싶어 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미국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아는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셨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선생님들한테 영어를 배우신 경험들, 미국에 와서 뭐 그런 경우들은 어덜트 센터라든가 그리고 학교에서라든가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어 한마디 몰라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시니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어는 잘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멘토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1.5세나 2세 또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는 아, 네. 황 목사님 감사합니다. 1.5세나 2세 또는 그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국 아이들하고 한국어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교회마다 시니어 분들이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멘토링 코칭에서 한국어 분화, 한국어 하는 거요. 그 중에는 한국어 요리 강습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캐대현 들어보셨나요? 캐대현 아시나요? 네. 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캐대현에 네. 혹시 캐대언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해서 미국을 아주 강타한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그 노래들을 다 알고 있고 빌보드 차트에서 수주간 1등을 했던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고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뭐가 있었냐? 김밥이 있었고 떡볶이가 있었어요. 자, 요리 강습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 문화 알리기, 한국어 알리기. 여러분들이 시니어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김밥 만들기, 떡볶이 하기, 어묵 끓이기, 마켓에 가면 재료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타 문화권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니어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교회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하는 멘토링의 시간들을 그렇게 타 문화권에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바둑 교실 같은 경우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둑 못 두면요, 오목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목 같은 거 많이 아시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K컬처를 알고 싶어하는 타 문화권에게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건강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배우자와 하루 10분 이야기하게. 자, 여러분들 시니어 분들 중에서는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자녀분들은 이제 다 성장해서 떠나고요. 배우자와 하루 10분 이야기하는 거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음, 예, 없다고 어느 분이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없습니다. 밥 먹자. 이게 대화인가요? 뭐 좀 줘. 이게 대화인가요? 대화라고 이거 말할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배우자와 하루 10분 이야기하기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우리 시니어 웰빙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인 만남 갖는 것도 가능하면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같은 거 하는 경우들도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시니어 커피 맥도날드 가면 되게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런 것들도 방법이 되겠죠. 부정적 감정 털어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아요. 잠잘 전에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내가 오늘 부정적인 감정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화낸 마음을 가지고 성낸 마음을 가지고 자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우리 부인이 오늘 해준 반찬이 별로 맛이 없어서 아유 반찬 맛이 뭐 이래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아이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말해야지. 그래도 요리하느라 수고했어라고 말해야지. 라고 하는 것. 한 가지씩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또는 세 가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부정적 감정 하나, 좋은 감정, 감사할 거 하나. 이 한 가지 상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엘빈 토플러 아시죠? 미래학자 얘기했는데요. 21세기 문명이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넌 하는 사람. 배운 것을 잊고 언론하거나 다시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리런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루티우스 세네카라고 이제 로마 철학자 옛날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사는 법을 배우라. 롱런 하기 위해서 롱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분들이 교회에서도 무엇인가가 배움의 장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만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슈퍼 센티네리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슈퍼 센티네리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 100세 시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준비, 기대 수명보다 중요한 건강 수명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건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건강들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가 감사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린다면 이런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적응했는지 극복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그것을 분명히 적응하거나 극복했을 것이에요. 시니어의 삶 속에서 시니어들이 힘든 정서적인 어려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분들이 예전에 나는 이랬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긍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혹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요, 11시 반 시간 다 됐으니까 예,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거나, 네, 감사합니다. 네. 숙제는 다음 주에 돌아가면서 다 발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발표하는 시간을 드릴까요? 대표로 몇 명만 하죠. 네, 발표를 몇 명만 할까요? 네. 아니면은 하시고 시간 싶으신 제한을 분. 두고 1분 정도씩 시간 제한 두고 다 돌아가면서 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예,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오늘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수업 끝났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가장 맞겠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시니어들 모임을 가질 때 그분들의 인생 전환점이 언제였는지 물어보는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혹시 의견이 있거나 예, 네, 전에 그 이렇게 목회 네, 현장에 있을 때 그 네, 코로나 때가 돼서 시니어들을 이렇게 살피는데 음식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참 그 많이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그집 네. 앞에 가서 음식을 놔드리고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음식 놔드렸으니까 갖다 드시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많이 교회로 이렇게 다시 나오시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그런 음식 배달이요? 지금은 코로나 안 하죠. 그때 이제 그렇 코로나 때라 이제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 오늘 네. 강의 들으면서 그거 참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체조하고 네. 노래 틀어놓고 모이면 체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래서 황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것 말고도요, 유튜브를 찾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뭐, 세상적인 노래가 부담스러우실 때는 구자옥 목사님,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자옥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트롯 찬양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찾아서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어떤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해볼 만하다는 게 또 있으셨을까요? 오늘 강의 내용하고 조금 안 맞을 네, 수도 있는데 먼저 한국 네네, 방문했다가 오는 길에 공항에서 그 시니어 한 분을 만났거든요. 저도 이제 시니어지만 저보다 한 네네, 연배가 10년 정도 더 되신 분인데 교회를 안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말씀을 하시기를 왜 교회를 안 가는가? 자기는 시니어 아파트에 사는데 아침에 교회에서 차가 온대요. 그럼 시니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싣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한쪽에 시니어들은 한쪽 테이블에 다 앉으시라고 해서 거기서 음식을 다 갖다 놓고 드시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또 이제 집에까지 또 실어다 주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일이 없고 그렇게 섬김만 받고 오는 게 싫어서 자기는 아직 교회 사역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소외감 때문에 교회를 네. 안 가신다고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교회 사역에 시니어들을 향한 교회 사역에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제가 시니어 사역에 시니어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각 교회마다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이 물론 너무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세, 2세에게 아니면 타 인종에게 한국어로 대화하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 이런 것들이 지금 K 열풍을 타고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강사님 그거 예를 들어서 한국어 대화하기 우리 시니어들을 연결을 누구 실제적으로 하려면은 네네. 그거를 어디에다 컨택해야 되고 뭐 미국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LA 살고 있고 미국 쪽에서 캘리포니아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네.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도서관에서, 미국 할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영어를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웬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별건 아니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영어 문법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그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것을 써붙이는 것만으로도 광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도서관에다 써붙이는 수도 있고요. 음. 어떤 시니어 시청 있잖아요. 시청에 보면 그 쓰는 것도 광고하는 난 지역 신문 이런 것들도 해서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더 하고 싶은 얘기나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시니어다 보니까 오늘 그 네네. 강의를 들으면서 절절히 저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많이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네.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또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예,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 LA 근처에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줘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